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의 주제는 왜 이 시대에 이재명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. 저는 1963년 12월생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보다 생년월일이 조금 빠릅니다. 거의 동시대에 살았다고 봐야죠. 그런데 저는 정말 지금 현 시점하고 제가 어렸을 때 시점을 비교를 하면은 너무나 환경적인 부분이 너무나 갭이 큽니다. 내가 그 어려웠던 시절에 과연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감히 상상도 못했고, 그리고 또 그처럼 좋은, 지금처럼 좋은 환경에서 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현재 컴퓨터를 이용해서 산업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된 제품을 설계를 하는 설계 1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월에서는 감히 이런 기술을 가지고 내 생계를 꾸려가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. 나중에 어른이 되면 고작해야 집에 TV 한 대, 전화기 한 대 정도 있으면은 정말 잘 살겠다 생각했었어요. 근데 지금은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굉장히 머릿속에 기억에 담아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 바로 인도에서 우리나라를 지칭해 가지고 동방의 등불이라는 그런 시의 제목으로 시를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당시에 중학교 책에 그 시가 올라왔었는데, 그때만 하더라도 새마을 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에 진입했을 당시라고 봐야죠. 그때가 초등학교, 중학교 다닐 그 무렵이니까, 어찌보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가난했죠. 전쟁이 끝난 지 고작해야 5, 6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었습니다. 쥐가죽을 가지고 가죽집을 만들어서 팔고, 그 다음에 여자들 머리를 자르면은 그놈을 가지고 가발을 만들어서 팔고, 또 고등학교 때는 소변을 모아 가지고 그게 또 뭘 의약품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수출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. 실제로 터미널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소변을 모으는 그 통이 있습니다. 여자들은 그냥 못 받는데 남자들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렇게 정말 못 살던 그런 한국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코리아를 찬양하는 그런 시를 중학교 책에서 보고 배우면서 정말 말도 안 된다. 이건 말도 안 된다. 그런데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서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탁으로 시인이 지었던 동방의 등불이라는 그 시와 너무너무 닮아가는 거예요. 점점 나라가 발전을 하더니는 나중에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고, 그 뒤에는 이제 물론 IMF도 겪었지만은 점점 선진국에 가까워지는 형태를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와 그 환경에 비교하면은 너무너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컴퓨터라는 말은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서야 제가 듣게 됐거든요. 그래서 컴퓨터하고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줄 생각했어요. 근데 저는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제품 디자인을 하고 또 그 제품 찍어내는 기계를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.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, 지금.
그러리만큼 너무너무 고도의 성장을 했습니다.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좀 못 살았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배우 김혜자 씨가 그때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멜다 여사로부터 문화훈장을 수여했다는 것이 서울신문인가 실렸던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솔직히 필리핀보다 좀 못 살았다고 봐죠. 근데 현재 어떻습니까? 이제 경제 강국이 돼버렸고 문화는 완전히 이제 최선두를 달리고 있고, 그래서 이런 일련의 모든 상황들이 타고로 시인이 그 시를 지을 때가 1920년도 뭐 그 무렵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. 제가 타고로 시인의 그 동방의 등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일제에 이렇게 식민지 치하로 들어갔을 당시에 일본으로 방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리라고 미리 내다볼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. 그리고 그 예언대로 우리나라가 발전해 간다는 것이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에요. 그런데 아,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그 동방의 등불을 켤 수 있는 예언된 인물이라는 것이 참 실감이 되더라고요. 온 역사를 다 뒤져보게 되면은 위대한 인물들은 성장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.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살아가요.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고, 그리고 전 세계를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립했던 징기스칸의 어린 성장기가 그랬었습니다.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인물은 크게 됩니다.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어린 시절과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 있던 그 과정들을 보면은 저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는 감히 제비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봅니다.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참 보면은 다행스러운 일이에요.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엄을 선포를 않고 만약에 그대로 했더라면 생각해 보십시오. 지난번에 진행했던 에이펙이 온전하게 됐겠습니까? 그냥 미국, 일본에 아부 떠느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버렸겠죠. 그러면 우리나라 거덜나죠.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리석은 윤석열이 그렇게 계엄을 선포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정말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윤석열이가 만들어졌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던 것이 어찌 보면 먼 안목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좀 다행스러운 것이 그간 우리나라의 정치를 상당히 힘들게 해왔던 안 좋은 매국 세력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? 대놓고 다 드러났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력들을 정리를 해야 하는지 뚜렷하게 드러났어요. 타깃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청산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보니까 이제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 좋은데 정치가 좀 미완성이 됐었어요.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정말 검찰,
검찰이 그 무도한 나쁜 그런 행동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. 상식과, 국민의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행동을 했기 때문에, 아, 이러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있겠구나. 모두가 자각을 하게 된 거죠. 그런데 그런 잘못된 윤석열의 행동을 동지하는 세력들이 있죠. 그런 세력들도 이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? 누가 거기에 동조하고 또 누가 거기에 가담했는지가 다 드러났어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적합한 인물은 그동안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그 행정 실행 과정을 다 검증했지 않습니까? 어떤 걸 진행하겠다 그러면은 거의 뭐 밀고 나가는 그 추진력이 대단합니다. 게다가 검증된 실력과 그리고 또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또 정의되지 않는,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도 정의되지 않은 그런 세력이 무엇인지도 뚜렷하게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척결을 하고 우리나라를 온전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. 그걸 밀어붙일 수 있는 뚝심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에요. 우리가 경험했죠. 지난날 문재인 대통령, 문재인 전 대통령.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는데 그냥 노력하지 않고 그냥 숟가락만 덜렁 얹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임기 5년 동안에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? 아무것도 없어요. 그저 그냥 민주당 쪽수만 많고 무능의 극치를 보였습니다. 윤석열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양극화를 이루는 그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이란 자가 충분히 교통 정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뭐 했습니까? 나몰라라 하고 그냥 해외 순방만 했어요. 해외 순방. 한 달이 멀다 하고 해외 순방을 했어요. 도대체 이 사람이 국내 정치는 내팽개치고 본인이 해외 순방을 해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다고 저렇게 나다니는 거, 그게 좀 의문이 됐어요. 그 느낌이 너무나 강렬했던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엄청난 사회 이슈로 나와서 국민들이 양보나 됐는데 나몰라라 해요. 나몰라라 하고 그냥 그때 이집트 해외 순방에 갔었어요. 그래가지고 귀국해가지고 그 사태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안 했어요. 윤석열이 무사해서 그랬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 손에 때묻히기 싫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, 야,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렇게도 중요한 시점에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어려운 과제를 아예 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.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.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착한 아이 병, 또 제가 또 지어낸 말로는 착한 사람 코스프레. 그냥 칭찬받는 데만 돌아다녀요.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중요하게 결정을 내리고 추진을 해야 할 것은 안 해요. 야, 이렇게 참 무책임한 대통령이 있구나. 한마디로 대통령 직무 유기죠, 유기. 그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대통령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후퇴를 했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습니까?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된 자체도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
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임기 내에 잘 하기만 했으면은 칭찬 안 해주죠. 근데 하는 짓거리라고는 모아놓고 그저 폭탄주나 퍼마시고 국내에서만 그러느냐. 해외 나가서도 정상들 모임이 있을 때가도 폭탄주나 쳐 돌리고 이런 몰상식한 짓거리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너무너무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참담했었는데 이 우둔한 자가 다행스럽게도 계엄을 선포했습니다. 그래서 이야 정말 다행이다. 이 미련한 자가 계엄을 선포해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제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구나. 너무너무 다행스럽습니다. 그래서 그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이와 그 일당들을 척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70년간 오래도록 묵어왔던 이 나쁜 세력들을 다 척결을 하려면은 참 저항도 크겠죠. 그러나 쉬운 것이면은 진작 처리했겠죠. 그런데 정리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.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.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합니다. 그래야지 우리나라 발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인도 시인 타고로 시인께서 지었던 그 시 동방의 동방의 등불을 완성시키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척결 작업이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.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최대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이 정치 현실을 표준 삼아서 이렇게 모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오랜 동안 많은 예언가들이 예언해왔고 탁월호 시인이 시로서 표현했던 그런 과정들을 완성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났네요. 감사합니다.